결혼하면은 사랑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혼 3년 차에 어떤 게 느꼈냐면 저희는 결혼을 했지만 동거인 같이 느껴지지 결혼 생활을 한 부부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부부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보러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부의결사 정다원입니다. 원장님, 어떤 사람들이 시집을 잘 갔다고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 같은 거 없으세요? 오늘 이 얘기 해볼까요? 시집 잘 간 여자들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까지 정리해야 될 정도로 되게 난해한 내용인가요? 남들도 다 알만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결혼해봐야 아는 거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거보다는 그래 이런 부분은 내가 미흡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채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 결혼 잘한 아이들은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봤거든요. 최근 건 아니고 옛날 거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여자가 엄청 운동도 잘하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막 남자들을 잘 꼬시고 또 남자들을 잘 버려요. 그러니까 연애를 수백 번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연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인을 만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하니까 너 나쁜 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서 대사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만난 사람을 잘 만난 거야. 내가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그런 노력을 한 거야. 난 노력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연애가 노력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연애는 노력이죠. 맞아요. 연애 노력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은 나에게 좋을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찾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격과 나랑 같이 살아갈 사람에 대한 성격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해보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좋을 사람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애를 해보면서 성적 스킨십을 해봐야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알 텐데 그걸 잘 모르게 되면 연애를 안 해보고 또 예를 들자면 혼전 순결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상담 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혼전 순결을 지켜가지고 지금 만나는 남편하고도 결혼 전에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모쏠이었다가 결혼하고 오신 분들도 꽤 되시겠네요. 네, 모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고 경험도 거의 없고 소개팅 몇 번 정도를 하다가 연애 경험이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뭐가 잘 안 되냐면 연애 경험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는 방법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통을 하잖아요. 내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근데 연애를 한두 번 정도 해보면 계속 들어주다가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요,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나의 의견도 내야 되고 너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의견 내고 계속 끌어가면은 결혼 생활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지치죠. 그래서 소통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연애 경험이 없으면 소통의 경험도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죠. 또 두 번째는 시집 잘 간 여성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명확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자신의 불안감이 높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걸 객관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내 불안을 좀 더 잠재워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신의 불안감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 모든 문제는 배우자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 불안감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남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시집을 잘 갑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아 존중감. 내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내 행복을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너가 날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서 나의 행복의 기준을 내 배우자나 타인에게 두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자존감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충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높은 여자들이 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내 문제를 내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 슬픔, 아픔, 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감정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라고 해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높아지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자기 일을 잘하고 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만 돌봐주고 내 감정만 알아주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다 보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가족과 친밀도는 없지만은 관계 설정이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본인의 엄마, 아빠랑 되게 친밀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함께 뭔가를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되게 잘하지만 독립적이라는 거죠. 독립이 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한 어른이라며 내가 함께 해가지고 의논할 것과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거에 대한 길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근데 그 관계 설정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의 말에 끌려가거나 엄마의 말에 계속 끌려다니는 타입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혼 생활 내내에서도 남편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서도 엄마의 영향이 많이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엄마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좋을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좋을 사람을 선택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에게 계속 의존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는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고릅니다. 자, 우리 사람의 말에는 언어에는 지지하는 언어가 있고 비난하는 언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이 연애를 할 때 이게 언어가 지지하는 말인지 비난하는 말인지 애매모호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이나 나랑 둘이 있는 곳이나 어느 곳에나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언어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렇다면 지지를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나도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온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결혼 안 할 생각이 아니었고 결혼해볼 생각이었는데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소개를 많이 받았고 그냥 소개했을 때 잠깐 정도 얼굴을 봤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이는 먹었고 조건이 좀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결혼이지 또 살다 보면은 사랑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혼 3년 차에 어떤 게 느꼈냐면 저희는 결혼을 했지만 동거인 같이 느껴지지 결혼 생활을 한 부부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부부 생활은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보러 저한테 오신 거예요. 너무 경험이 없고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나이가 먹으면 결혼을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고 또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엄마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보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담원 사례가 있습니다. 잘 해결은 됐나요? 그럼요. 지금 저는 그 친구한테 어떤 걸 알려줬냐면 결혼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결혼하면 본인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남편의 성향도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대화도 시도하고 이 남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아내는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남편까지 와서 상담을 했어요. 용케 결혼은 하셨네요, 그분도. 요즘 결정사들이 결혼을 잘 시켜줍니다.
네, 훌륭한 센터라고 생각해요. 시집을 잘 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시집 잘 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총 5가지 영역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인생에 책임질 줄 알며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선택하는 것도 그 부분을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부부관계 학교라는 클래스를 열면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부부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야 둘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행복이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감을 가지고 내가 혹여라도 부족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 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